저는 더 공격적인데 저는 주식 75%. 거의 주식으로 들어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퇴직이랑 개인연금 이런 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네. 거에 맥스로 들어가 있고 예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이제 청약 넣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있어요. 지금 저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중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요즘 많이 가는 포트폴리오의 모습이죠. 영끌? 영끌은 아니에요, 보면은. 영끌은 이제 그 모두 그냥 다 털어놓고 막 비투하고 이런 사람들. 아, 비투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연금, 개인연금도 하고 있고 개인연금은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그리고 연말정산 받을 때 굉장히 돌려받는 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물론 내가 이제 한 55세 돼야 나온다는 단점은 있지만 게다가 보면은 예금도 있고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이다. 그래도. 저는 49살까지는 일단 이렇게 내둘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뒀냐면은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연 10% 정도 수익률을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딱 12년이 되면은 그게 제 원금의 3.14배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도 다 우량주들이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다 볼 수 있는 것들로 그 고루 분포해놨어요. 와,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저렇게 자기의 투자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사실은 저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주식을 할 때. 난 빠질 때가 아니라 나는 이마트를 코로나 이제 막 난리 나고 이랬을 때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마트 들어가니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싶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봤지. 근데 이제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그게 쪽쪽 올랐는데 근데 초 대박이 뭐냐면 내가 최근에 알았는데 합정동에 있는 그 마트가 저는 이마트인 줄 알고 산 건데 그게 홈플이었어. 대박이야. 홈플이었어. 야, 운이 따랐어. 자, 그럼 제 거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아, 되게 거는 궁금해. 진짜 궁금해.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금이 많네. 저는 일단 예금이 가장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부동산, 그다음에 연금보험 이거는 그냥 제가 노후에 아, 개인연금 좋아요. 노후에 그냥 펀드 조금 들어가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야, 너 나랑 결혼하면 안 돼? 진짜. 너무 알짜배기다. 아, 왜 하고 있어? 너무 알짜배기다. 잘해놨어. 저 포트폴리오가 전형적인 부자의 포트폴리오. 전형적인 부자의 포트폴리오. 근데 저는 이거 제가 똑똑해서 하는 거라기보다 저는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은행원 출신이세요, 두 분.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조금 그렇게 좀 안전적으로 하시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동현 씨하고 승기 씨 보면은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자산이 커지고 나이가 들고 뭔가 축적이 되면은 점점 형태가 절로 갑니다. 점점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런 포트폴리오를 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저렇게 실제로 저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예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한데 굉장히 안정지향적. 네. 제 거를 저는 근데 진짜 뭐가 없어요. 저는 자 이게 뭐예요? 아 전부 다 예금입니다. 예금. 아, 100% 예금. 여기는 오늘 시작한 주식 1% 샀어요? 예. 뭘 사셨어요? 엘사 거 샀습니다. 왜 사셨어요? 승기 형의 추천으로. 승기 형의 추천으로. 이래서 종목 추천을 많이 안 한다니까. 아 근데 저는 형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막 그렇게 아 근데 저는 그 엘사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네. 네. 왜? 놀라시는데.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유는 왜냐면 전자는 진짜 대한민국이 1등 가전 전자 대한민국이 가전의 1등이다. 네, 가전의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막 괜찮다고 봅니다. 많이 들어왔어? 아 저는 안 샀는데 안산 거를 샀어요? 아니 나는 보고 있었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막 형들이 쉬는 시간마다 얘기하고 하는데 약간 너무 관심이 가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쓸 자신이 크게 많이 없긴 해요. 주식은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너 못하겠다. 주식은 안 하셔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해야 돼요. 근데 꼭 투자를 한다기보다 그냥 계속 버는 것만큼 저금하고 하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자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것보다 이렇게 위험 자산이어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이해는 되고 어느 정도는 맞는 판단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수익만으로는 남들에 비해서 내 자산이 느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옵니다.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산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표 지수, 주식 대표 지수 코스피 지수예요. 네. 지금 1980년부터 그려놓은 지수인데, 그러니까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는 이 차트를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점프하는 해가 옵니다. 희한해요. 15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20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요즘엔 좀 빨라져서 10년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저 한 번 올 때 못 따라가요. 내 월급으로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차가 확 벌어져. 내 월급으로 따라갈 수 없는 상대적으로 자산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눈덩이 굴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엔 이만하지만 눈덩이 굴리다 보면 나중에 이만하잖아요. 근데 내가 눈덩이를 안 굴리고 있으면은 내가 거기다가 손으로 눈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리 손으로 붙여봐야 크기가 설명이 영혼이다 이거.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래서 굴리도록 굳이 주식 안 하셔도 돼요. 어딘가에 투자가 돼서 이 공이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차이가 좀 나게 될 거예요. 야, 근데 이 표를 봤을 때 대부분 저처럼 그냥 일반 주식하는 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은 1,000원이 오르고 10년, 15년 유지가 됐어요. 네. 최근에 지금 3,000이 됐잖아요. 네. 여기서 10년 동안 유지되면 난 늦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만약에 10년 동안 유지가 된다, 그럼 내가 왜 늦었어? 10년 뒤에 기회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10년 동안. 기회가 오죠. 또 제가 이 옵니다. 1,000이 오를 때 저는 못 벌었거든요. 생각보다. 게다가 이게 일자로 그렸지만 보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오는. 이번 코로나가 사실은 이번